어렵고 복잡한 뉴스 제가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문현진의 뉴스창 문현진입니다. 자, 오늘도 굉장히 많은 뉴스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뉴스들이 쏟아져 나올 때 사실 우리가 어떤 것들을 해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많이 어려우실 거예요. 그리고 뉴스를 보면은 사실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도 보이고 우리가 어떻게 투자 전략을 짜야 될지도 보이는데 역시 너무 많은 뉴스가 있으니까 뭘 봐야 될지 그리고 본다고 하더라도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그거 제가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뉴스부터 바로 보도록 할게요. 오늘 뉴스가 나왔네요.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이걸 2020년 말까지 제로 금리로 유지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사실 냉정하게 말하면 2022년까지 이제 제로 금리 유지하겠다라고 정확하게 말한 건 아니고요. 이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2022년까지는 뭐 별일 없으면 제로금리로 유지가 되겠구나라는 것을 기사로 쓰다 보니 이렇게 조금 확정적으로 말하는 것처럼 나오게 됩니다. 근데 뭐 사실은 지금 이렇게 경기 확장을 위해서 그리고 물가가 안정화가 되어가고 그리고 여러 가지 경기 부양이 효과가 있다라는 그 궤도에 올라가기 전까지는 금리 동결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왜 2022년까지라는 이야기가 강조가 되었는가? 여기에는 조금 이제 이슈가 있는데요. 연준에 우리가 시장에서 바랬던 것은요, 사실 이런 제로 금리가 아니라 마이너스 금리였어요. 그만큼 돈을 더 많이 아주 극단적으로 좀 풀어달라라는 것을 원했는데 그냥 동결만 해버리게 되면 시장이 혹시나 발작이 일어나거나 약간 실망 매물이 쏟아질 수도 있으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마이너스 금리까지는 안 되고 기간을 조금 오래 해보겠다라는 형태로 뉘앙스를 풍긴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어찌됐든 이제 경기 부양책 돈을 엄청나게 많이 풀어내고 있는데 이것은 무조건 좋은 것인가 라고 한다면 사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무조건 좋은 건 아니다. 돈을 많이 풀어내면은 물론 경기 부양도 되지만 경기가 살아날 때 돈이 많이 풀어놨으면 투자할 곳도 많고 그리고 기업이 성장할 것도 많은데 지금은 경기가 침체기에서 억지로 돈으로 밀어올리고 있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거품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게 큰 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역시 인플레이션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연준에서도 일단 조건부 금리 제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건부로 일단은 시장이 크게 무너지지 않는 한도 내에서 그리고 별로 악재가 없다면은 그냥 이대로 유지가 될 것이다 라는 거기 때문에 너무 믿을 필요까지는 없지만 어쨌든 일단 경기 부양책은 계속 지속이 되고 있다라는 것 정도로만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이제 그래서 그런지 역시나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뭐 전 세계적으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실물 경제가 악화되는데 돈은 많이 풀렸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뭐 보시면 알겠지만 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뼈저리게 바로 피부로 바로 와닿게 느끼실 텐데요. 매출도 많이 줄어들게 되고요. 그리고 손님도 많이 없고 그리고 주변에 이제 폐업하는 자영업자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 중소기업 중에서 이제 조금은 작은 소기업 규모는 벌써 파산 신청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뭐 현재 시장의 경제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어서 좀 살아나면 좋을 것 같은데 역시 시간적인 부분이 있겠죠. 갑자기 돈을 풀었다고 해서 그리고 코로나19가 조금 잠잠해진 것 같다고 해서 갑자기 경제가 살아나지는 않아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많이 풀려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돈이 갈 데가 없기 때문에 결국 자산 시장으로 몰려들게 됩니다. 그래서 자산 가격을 너무 억지로 약간 오바스럽게 올려버리게 되죠. 그게 우리가 말하는 거품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 부동산과 주식시장으로 자산이 몰려 들어가게 되면 역시나 거품값 굉장히 조금 비싸질 수밖에 없다 생각이 듭니다. 거기다가 채권에도 돈이 많이 몰려 들어가기 때문에 채권 가격도 지금은 뭐 사상 최대로 비싸다라고 생각할 만한 시기예요. 그래서 돈이 너무 많이 풀리다 보니 주식, 부동산, 채권 모든 자산 시장의 가격이 너무 비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은 돈의 가치가 지금은 많이 떨어져 있는데 돈이 흔한데 자산 가치가 비싸다라는 것은 돈이 귀해지기 시작하면 자산 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감안해보면서 조금은
투자 전략을 짜야 될 것 같고요. 역시 이제 그런 상황에서 기업들이 버텨야 되는데 그냥 버틸 수는 없기 때문에 역시 빚을 내서 버티죠. 그래서 지금은 16조 원 정도의 한 달 새 16조 원 정도의 대출이 늘어나고 있다. 기업 대출이 석 달째 역대 최대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좀비 기업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렇게 되면 대기업들이 대출을 많이 받는 게 아니라요. 힘든 기업들, 중소기업들이 대출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뉴스에서도 우리가 보게 되면은 대기업 대출은 줄어들었지만 중소기업 대출은 역대 최대 폭을 늘어가고 있다라는 건데요. 이제 금리도 싸고 지금은 돈을 빌렸을 때 그 돈으로 연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자만큼만 돈을 벌면은 어찌됐던 기업이 수명 연장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급 과잉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좀비 기업들이 많아지게 되면은 역시 공급 과잉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은 가격 경쟁이 좀 너무 치열해지게 되고요. 서로 박리담회를 하기 위해서 가격을 너무 낮추는 효과가 나오게 되는데 이런 기업들이 하나 둘씩 무너지기 시작하면 가격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갔을 때 우리가 느끼는 그 물가 상승률 역시 인플레이션은 조금 강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점들을 체크해 본다면은 역시 지금 중소기업들은 연명하고 있는 수준이고 살아날 만한 기미는 아직까지 보이지 않는다라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돈이 어디로 몰린다? 증시로 지금 몰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시중 통화량이 첫 3천조를 돌파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게 증시로 조금씩 유입되면서 지금은 예탁금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탁금만 늘면 다행인데 많은 분들이 이제 B2라고 하죠. 빚을 내서 투자하는 현상까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증시 쪽으로 거품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은 현실이에요. 왜냐하면 주식이라는 게 그래요. 기업들이 상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업의 가치가 주가로 반영이 돼야 되는데 지금 현상은 기업의 가치가 주가로 반영이 되고 있다라기보다는 아무래도 기업이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감들만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고 가치는 오히려 코로나 이전보다 더 떨어져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많은 이제 주식 투자자분들께서는 판단을 하지 않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냥 올라가면 장땡이야 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어서 지금은 증시가 이렇게 급등을 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는 또 이런 뉴스까지 나옵니다. 코스피 PER이 12배 과열 아니야. 내년에는 2,500까지 갈 수 있어 라고 하는데 저는 좀 이렇게 지수가 2,200이라든가 2,500까지라든가 라는 것이 의미를 잘 모르고 이런 뉴스가 나오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PER 12배라는 것은요, 현재 기준이고요. 앞으로 미래 기준으로 봤을 때 PER, 그러니까 PER뿐만 아니라 미래 기준으로 봤을 때 경제가 성장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남아있거든요. 근데 이 코로나19라는 것이 지금 제가 뭐 예전부터 말씀을 드렸고 방송에서도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말씀드리는 게 사실 확진자도 많지만 완치자도 많고 그리고 감염 비율이 0.0002% 정도가 된다. 10만 명 중에 2명 정도 걸리는 비율이라서 사실 이게 비율적으로 봤을 때는 어마어마하게 치명적인 것은 아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명적인 바이러스인 것처럼 경제가 벌써 3개월을 쉬고 있다. 근데 이렇게 3개월을 쉬고 난 다음에 주가는 다시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온 것까지는 그래 그럴 수 있다 치지만 너무 지금 경제가 위축되어서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실물 경제 오히려 코로나 이전보다 더 못한 상황이 되었다. 그리고 이게 지금 회복되지 않고 있고 그리고 회복될 기미도 안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를 지금 내년에 2,500 간다라는 것이 과연 올바른 상승이라고 봐야 될까 아니면 거품이라고 봐야 될까라고 한다면 저는 100% 거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2,500을 간다라는 게 단순 PER 비교가 아니라 시장의 상황을 본다면요. 저는 유동성이라고 하죠. 돈이 너무 많이 풀려있기 때문에 그 돈들이 주식으로 밀려 들어오면서 꾸역꾸역 약간 부양시킬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 상태에서 이제 경제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2차 징조가 좀 보인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터져버린다면 오히려 저는 변동성만 심한 장세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이제 3월 달에 하락을 할 때 코로나 때문에 막 빠지고 있을 때 다시 올라오니까 걱정하지 마라. 근데 그게 거품일 것이다. 그 이후에는 돈의 힘 때문에 생겼던 부작용들이 나올 수 있으니 조심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저는 지금부터 역시 조심해야 되는 징조들 너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뉴스만 보더라도요. 뭐 금리를 동결했다 여러 가지 이렇게 내용들이 있는데 보게 되면은 사실
실제 경제가 살아나고 있는 뉴스는 아직까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이제 증시가 올라오고 있으니까 좋다는 뉴스라든지 좋아 보이는 뉴스들은 여러분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겠지만요. 이렇게 안 좋은 뉴스들을 이렇게 모아서 보여주는 뭐 컨텐츠라던가 그런 곳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조금 객관적으로 생각하기 위해서는 찬성, 그러니까 긍정적인 이야기도 들어보고 비관적인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고 어느 쪽이 좀 더 무게가 있을지를 잘 판단하셔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현상들이 1년의 경제 부양책으로 인해서 나오는, 경기 부양책으로 인해서 나오는 단순 거품, 표면상으로는 굉장히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속은 썩어가고 있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투자하실 때 너무 적극적으로 올인 투자 또는 여기에 100% 믿고 완전 풀베팅 투자를 하시는 것보다는 좀 안전하게 투자를 하시는 건 좀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려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여러가지 뉴스들, 경제 관련 뉴스들을 오늘 좀 많이 뽑아왔는데요. 역시 경제가 좋다라는 이슈를 찾기가 아직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냥 증시가 올라왔다라는 뉴스는 찾기 쉬운데 경제가 살고 있다라는 뉴스 찾기 어렵다는 거 그 점 참고하셔가지고 투자 전략 잘 짜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뉴스창의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